지난번에 제가 강연에서 원장님께서 그 용적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잠깐 하셨었잖아요.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잠깐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이제 사업 수행 검토서를 큰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검토를 좀 해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 연구를 잡고 대충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게 허가 방식.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허가 가능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다음 1만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자연녹지, 그때 당시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00평의 땅을 내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2,000평. 그래서 통상 개발업자들은 그 자연녹지나 생산독 지역보다는 계획관리를 주로 이제 영역지에서는 많이 찾는 이유가 도시지역, 이제 통상 이게 우리가 토지를 나눌 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이제 주거, 사업, 공업, 녹지지역이 이제 도시지역이고 그 외에는 비도시지역인데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환경보존지역이 있어요. 이제 관리지역은 생산관리, 보존관리, 교육관리가 있는데 녹지도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건폐율 20%밖에 안 돼요. 땅을 20%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계획관리는 40%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저희가 40%짜리를 많이 찾아서 하는데 이건 자연녹지라서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계획한 설계는 한 15,000평 정도 건축 사업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관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에 적용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시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받는데 보통 심의를 한 2-3번 정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조건부 보완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용적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여튼 한 3,000평 정도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그 토지를 재배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과정이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이제 그런 사정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빠진 그런 경우였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도시지역 이렇게 신도시형 개발하는 거는 택지 개발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택지 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용적률을 거의 90%, 100% 찾아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여기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이미 개발이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용적률을 최대한 자기가 찾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 나대지 땅은 저희가 처음부터 개발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계획됐던 것보다 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가끔 그 시하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그 재작년 3년 됐나 경도 광주시하고 행정심판을 지금 이런 사례에 인허가에 관련돼서 충분히 우리가 그 법규에 따라서 인허가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허가가 굉장히 어려울 때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심판에서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의 그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도
그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15,000평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해볼게요. 도시계획 심의라는 게 내용이 어떤 거를 심의하는 거죠? 거기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면은 물론 저희 관공서 직원도 참여를 하고 또 저희 쪽에서도 참여를 하고 시에서 지정한 그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뭐 대학 교수나 아니면 도시개발과 관련된 엄청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나 무슨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게 교통하고 그다음에 그 경관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 이제 녹지라든지 뭐 통행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제안한 설계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수정을 이제 저희한테 요구를 하죠. 그러면 저희가 그 수정 안대로 다시 재차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요. 그럼 또 도시계획 심의를 또 해. 그런 과정을 한 두세 번 정도 거치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결성되고 심의 형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교통, 환경, 뭐 그다음에 그 녹지 면적 이런 것들이 주 심의 대상이라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게 경관이에요. 경관.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경관이라는 뭐 경관이라는 게 아니 근데 이제 그 경관 계획도 기본 그 지침이 있어요. 그 툴이.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거에 준해서 물론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심의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경우에 따라서 또 바깥에서 만나서 상의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저희가 15,000평을 계획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후과를 집어넣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줄어드는 5,000평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한 2,000평 정도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15,000평에서 저희가 계획한 건 15,000평이었는데 12,500평이 허가가 났으니까 한 2,500평 정도 줄어들은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기부 체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인 건지 아니면은 건축 면적만 단지 줄어드는 그렇죠. 건축 자체에서 이런 것도 제 생각에 뭐 특별히 조례상에 무슨 뭐 규정이 다 있었으면은 검토로 들어갔을 건데 만약 오피멘트 이상이면은 보통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경관 이렇게 할 때 조선대학교 미리 합장에 이렇게 신경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주변에 주위 바로 옆 건물이 몇 층인데 이 부지를 그쪽으로 하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좌우의 모양이 맞지 않느냐 하면서 멋에 바뀌게 조례에 뭐 몇 미터 이하로 지어야 된다. 있었다면 토지매입 단계에서 컴퓨터 들어갔을 건데 이게 신문이 들어가 보니까 야 옆당 오른쪽 봤는데 다 맞아 너희 거만 이렇게 튀어나오면 모양이 이상하지 않겠어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영종들을 최대 영종들 못 보가지고 다음에서 나오는 거 같던데 그렇죠. 그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네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정상에 해가지고 기부체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물론 자연녹지하고 관리자하고는 카테고리가 다르서 종상해가 볼 수 없고 전혀 다른 건데 컴퓨터의 관리자역이 40%고 저희가 자연녹지 20%라면 역발상으로 성하향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높이 올리면 건축비가 많이 드니 그냥 있는 땅에 바로 올리면 건축비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자연녹지 20%고 관리자역이 40%라면은 성하향도 이것도 개발할 수 있고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 정해놓은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최고 상한선만 정해놓은 거고 그 상한선 내에서 자기가 이제 알아서 그 교육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건폐율이 그 50%라고 해서 50%를 다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뭐 30%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자기 그 교육에 따라가지고. 근데 그거는 상한선만 정해놓은 거예요. 그 이상은 넘지 못하는데, 이 안에서 하라. 그리고 이제
각 시군별로 그 건축 조례가 있어요. 그 이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거에 기본해서 또 건축법이 있잖아요. 그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설계를 하는데 또 건축 조례가 있거든요. 각그 시군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다 이렇게 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시지역에 집을 내가 짓는다 이거는 뭐 딱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미 다 기반시설 돼 있는 곳이니까 택지 개발이 끝나 있는 곳이니까. 근데 거기는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가면서 대지 조성을 해가면서 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또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율이 돼서 조금 용적률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었다 그런 정도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이제 그런 때문에 조금 달라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교수님 실제로 시군구청 들어가서 네. 그 조례에 대해서 깎이는 게 엄청 많잖아요. 맞죠?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29년도에 예를 들어서 원래 자연도시니까 80이다 운동률이. 근데 조례에 대해서 뭐 60, 거기는 일반적으로 60까지 못 찾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들이가 되게 뭐야 인기? 그러니까 그런 게는 좀 많이 작용을 했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좋아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 도일동 우리 땅은 애시당초 허가 안 난다고 했던 땅이에요. 그게 이게 개인의 영향도 회사 영향에 너무 네. 차이가 네. 이름이 참. 그러니까는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던 이 땅은 애시당초에 허가 자체를 평택시에서 전례적으로 했던 땅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래서 뭐예요? 투트랙으로 저희가 이거 허가를 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설계는 서울에 있는 전문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허가는 허가 업무만 평택에 있는 업체한테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이 길에도 허가를 냈기 때문에 허가를 잘 내는 업체인 거죠? 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돼서 났기 때문에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팔 수가 있었던 거야.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놓지 않았으면 땅 자체도 팔기가 어렵지. 설계사무소는 허가 설계사무소 쓰는 게 좋지. 평택에 그러니까 저 평택에 그 인허가 관련돼서 좀 특화되어 있는 건축사 31군데 있어요. 그 지역만. 네, 지역마다. 지역만.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이런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해요. 그 지역의 그 특색.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뭐 지방이나 뭐 아산이나 서산이나 그 앞에 그 다음에 그 시에서도 추천을 해줘요. 시에서. 실내로 이제 가까워서 오면 어디 가고 하고 추천도 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제 결국에 다 네트워크이지. 그래서 저희도 이거 허가 내도 안 돼가지고 결국에 대관은 뭐 허가 저기를 다시 한 거야. 그래서 설계를 이중에 하는 거야.